바둑 한번 두실까요? 그 할아버지는 늘 바둑을 졌습니다. 한 번도 이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둑도 못 두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름들 다 재개발 동의서 쓴 사람들이네. 근데 죽은 사람 이름도 있잖아.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큰일 났네. 동의서가 무효일지도 몰라. 그거 괜히 파고들지 마세요. 재개발 일은 복잡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의문의 남성. 무엇 때문에 재개발 일을 파고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둑판 뒤에 적혀있던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문투성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는 늘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가 옆 햇빛이 조금 닿는 작은 탁자. 여름이면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겨울이면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낡은 바둑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선이 군데군데 지워진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바둑판이었습니다. 아마 노인정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 바둑판이 사람들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펼쳤고 누군가는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보리차를 홀짝이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손자 이야기, 병원 이야기, 물가 이야기. 노인정은 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심심해지면 바둑을 뒀습니다. 영감님, 한 판 두실까요? 누군가 물으면 그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도 짧았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조용히 웃는 것으로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가 기분 좋으라고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지켜봐도 그는 정말 못 뒀습니다. 돌을 엉뚱한 자리에 놓기도 하고 잡힐 게 뻔한 곳에 그냥 두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거기 두시면 안 되죠 하고 웃어도 그는 그냥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웃었습니다. 영감님은 바둑 말고 장기나 두세요. 아니, 장기도 지면 어쩌려고.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화를 내는 일도 없었고 변명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일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사는지, 자식은 있는지,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바둑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노인정에서만큼은.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정에 하루 이틀 빠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병원을 갔을 수도 있고 자식이 찾아와서 며칠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이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영감 요즘 안 보이네? 어디 아픈 거 아냐? 자식들한테 간 건가? 자식이 있긴 한가?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 주소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며칠이 지나자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바둑 이야기. 바둑 영감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정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며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를 밀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창가 탁자 앞에 섰을 때 바둑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탁자 아래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바둑판 뒷면이었습니다. 연필로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바둑판을 뒤집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져가 빛에 비춰봤습니다. 사람 이름들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바둑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발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지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던. 그런데 그 바둑판 뒷면에는 그가 조용히 기록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사라진 걸까요? 처음에는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바둑판이다 보니 누군가 심심풀이로 끄적인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건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반듯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마치 기록을 남기듯이 서두르지 않고 정성 들여 쓴 글씨였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람 이름들. 그것도 아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알았고 어떤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든 모르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김봉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다녀왔습니다.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꽃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유족들한테 인사도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작게 연필로 그린 동그라미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내려 읽었습니다. 이정길, 박영수, 최대성, 3명이었습니다. 그 3명도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길 씨는 재작년 봄에 가셨습니다. 박영수 씨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최대성 씨는 불과 3달 전이었습니다. 이름마다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살아있는 이름 옆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 이름 옆에만 예외 없이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죽은 사람들 이름만 따로 표시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사람들일까? 이 이름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그 바둑판을 노인정에 가져갔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적은 거 아세요?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감이 적은 거겠지. 근데 왜 이름을? 무슨 명단 같기도 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훨씬 작았습니다. 저 이름들 다 재개발 동의서 쓴 사람들이네. 순간 노인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개발. 요 몇 달 사이 동네에서 가장 말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 재개발이 되면 쫓겨난다. 누가 동의서를 썼다. 누가 안 썼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이름도 있잖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동의서를 썼다고?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죽은 사람, 동의서, 동그라미, 노인정안이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어느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리차를 홀짝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둑 영감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정에 오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혼자서. 그런데 왜 그는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름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내 상상이 과한 건지, 바둑판에 적힌 이름들이 정말 재개발 동의서와 연관이 있는 건지, 재개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확인하더니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원 창구 옆 작은 열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껍고 딱딱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바둑판에서 봤던 그 이름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름 옆에도 서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분들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서명이 있을 수 있죠? 직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을 하셨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대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글씨체가 같았습니다. 잉크 색깔이 같았습니다. 날짜도 전부 같은 날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넷이라면 가족도 넷이어야 합니다. 각자 다른 글씨체여야 합니다. 각자 다른 날 서명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쓴 것처럼. 나는 서류를 찬찬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정길 씨 가족, 박영수 씨 가족, 최대성 씨 가족 모두 같은 날, 같은 형식으로 누군가 한꺼번에 만들어낸 서류였습니다. 나는 바둑 영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둑판만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오갔습니다. 누가 동의서를 냈다는 말도, 누가 도장을 찍었다는 말도, 누가 얼마에 팔았다는 말도,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창가 자리까지 흘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연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둔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괜히 파고들지 마세요.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단단히 맨 어딘가 사무적인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일은 복잡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관심 가지면 좋을 거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바둑 영감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날 밤 나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졌던 공기가 저녁이 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어둠 속에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탁자도 의자도 벽에 걸린 달력도 전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가 탁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름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숫자들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두세 자리씩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마다 숫자 하나씩. 집 번호였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주소였습니다. 이름 옆에 그 사람이 사는 집 번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름 옆에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살았는지까지 적어둔 겁니다. 사망한 사람이 살던 집이 어디인지까지. 나는 핸드폰 불빛을 바둑판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 줄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옆에 적힌 이름. 박정우.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그게 바둑 영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재개발 동의서를 냈는지, 누가 도장을 대신 찍었는지, 누구의 이름이 죽은 뒤에도 쓰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름, 자기 이름을 쓴 건 자신도 이미 눈에 띄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그는 도망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남기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둑에 지면서 웃으면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였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걸. 오늘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처럼 누군가가 나타나 경고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바둑판 밑에 남겼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곳에. 하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바둑판을 뒤집어 놓으면 누가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청소할 때나 아주 우연한 순간에야 보이는 곳.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바둑판을 덮었습니다. 노인정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정우. 그 이름을. 그 이름 위에 적힌 마지막이라는 글자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바둑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봤던 서명들도 메모해 뒀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 가능성을 담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믿어줄지 몰랐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정 바둑판이 무슨 증거가 되냐고 웃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노인의 낙서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노인정의 형사들이 왔습니다. 바둑판을 살펴보고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노인정을 다니던 분들에게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이랬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명단에 올라있던 사망자 4명. 그들의 서명은 가족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일당이 사망한 주민들의 주민등록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동의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동의율,
전체 주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해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몇 명이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을 사람들, 아무도 확인하러 나타나지 않을 이름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낡은 바둑판이었습니다. 이름들, 주소들, 그리고 동그라미들.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오랫동안 기록한 것들이 결국 수사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습니다. 박정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나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1943년생.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쇄소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꼼꼼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노인정을 다니기 시작한 건 한 5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나왔을 겁니다. 말동무라도 찾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둑을 두는 척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노인정에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둑에 지면서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습니다.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가 남긴 것만 남았습니다. 바둑판, 이름들, 그리고 진실. 그 바둑판은 지금도 노인정에 있습니다. 증거물로 가져갔다가 수사가 끝난 뒤 돌려보내졌습니다. 누군가 원래 자리에 올려뒀습니다. 창가 옆 그 작은 탁자 위에.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버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가끔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 영감, 바둑 못 뒀던 게 아니었어. 맞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둑돌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판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판에서는 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바둑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